자, 먼저 저희들 CAD 화면을 조금 봐보시면 십자가 마우스 커서의 모양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렇게 십자가에 네모 박스가 있으면요. 명령어 대기 상태라고 해요. 저희들이. 이 상태는 명령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십자가만 나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썼던 선 그리고 원 그리고 호 그렸던 게 있죠. 포인트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나오면요. 무조건 점을 찍어라 또는 값을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트림이라고 해서 했던 거 또는 옵셋, 트림은 십자가가 안 나오겠다. 옵셋 한번 해보시면 O라고 치고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길이 값이 얼마입니까? 거리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지문상에 물어볼 거고요.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또는 값을 넣어야 되는구나. 이 점이라는 거는 좌표와 오선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사각형 박스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대표적으로 선택하시오 라는 뜻이겠죠. 객체 선택. 그래서 옵셋 할 때도 나오고요. 트림 할 때도 나오고요. 자, 이제부터 저희들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보다 수정 편집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명령어들을 많이 배울 건데 그림을 그려져 있는 거를 편집하고 수정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당연히 있는 객체를 사용하실 텐데 그때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객체를 선택하세요 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제가 임의의 선도 그리고 자, 여러분들은 그려져 있는 거 하셔도 돼요. 원도 그리고 소도 그리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 객체 선택하는 거 이레이저가 가장 대표적이죠. 지우는 거. 뭐 트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레이저로 한번 해볼까요? 이 하면 객체 박스가 이렇게 사각형을 바뀌면 선택을 하라는 소리고요. 자, 일단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클릭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객체에다가 이 사각형 박스, 선택 박스라고 하는데 이 박스가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하시면 객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선택을 잘못했어. 또는 얘는 선택할 게 아니었는데 선택을 했다라고 하실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요. 선택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거는 점선, 선택되지 않은 거는 실선이라고 하는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하실 때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택 잘못했네 라고 하시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선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죠? 클릭하는 거. 자, 두 번째. 자, 선택 취소. 자, Shift 키 더하기 클릭을 하시면 선택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드래그라고 해서 저희들 마우스 펼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드래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즈라는 게 있고요. 클로즈라는 게 존재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한번 펼쳐봤을 때 조금 모양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레이저로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이레이저 2.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펼치는 것을 드래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은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끌어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들 CAD는요. 객체가 없는 빈 곳에다가 클릭 한번 마우스를 펼쳐서 다시 한번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을 그냥 한 번, 두 번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펼치시면 선택 박스 드래그가 뜨는데요. 이게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져가냐 또는 오른쪽으로 가져가냐에 대해서 박스 모양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점선 박스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실선 박스가 나와요. 이게 점선 박스를 클로징이라고 하고요. 실선 박스를 윈도우즈라고 해요. 저희들이. 자, 그래서 점선 박스는요.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선택이 되고요. 여기는 걸친 객체까지 선택을 하고요. 얘는 완전히 포함된 놈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펼쳐볼게요. 이렇게 펼치면 지금 여기 호가 걸쳐져 있고 여기 원이 걸쳐져 있고 여기 선이 걸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걸쳐져 있던가 포함한 객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펼쳐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실선으로 가져갔더니 자, 완전히 포함된 거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죠? 완전히 포함된 거. 그래서 완전히 포함된 놈만 선택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취소를 하실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걸쳐 있는 게 선택 취소가 된다든지 또는 완전히 포함된 놈만 선택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셔도 그래서 드래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드래그를 하실 때는 객체가 없는 빈 곳에다가 클릭 한번 다시 펼쳐서 이렇게 클릭을 두 번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점선이냐 실선이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게 바뀐다. 점선은 걸쳐져 있는 객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선은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라는 거는 포함된 객체, 완전히 포함된 객체. 자, 클로징이라는 거는 걸친 객체. 자, 일단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쓰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만 잘 쓰시면 되는데 얘 말고도 더 있어요. 조금 이따가 표현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선택할 때 이 선택 박스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치하시면 박스가 되게 작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자리는 박스가 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 조절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선택 옵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맨드 창에다가요. 뭐라고 치시냐면 옵션이라고 치세요. 단축키는 OP입니다. OP. 엔터 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옵션. 자, 대화 상자에 보시면 뭐 파일, 디스플레이, 뭐 오픈 앤 세이브, 뭐 시스템 등등등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디로 가시냐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보시면 셀렉션이라고 해서 선택에 대한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 창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셀렉션. 자, 첫 번째 킥박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게 박스 사이즈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 박스가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박스가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하기 더 힘들어. 그래서 이 박스 크기는요, 한 중간 정도에 주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줌을 많이 하시는 게 헐라. 괜히 작게 쓰시면 클릭 더 안 되십니다. 그래서 선택박스 크기 요거 잡아서 원하는 대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다. 적당하게 한 중간 정도 크기로 잡아주시면요. 여러분들 선택하시는데 좀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저희 선택 옵션에 옵션 들어가셔서 셀렉션 차트로 넘어오셔서 먼저 박스의 크기 한 중간 정도로 확인을 하자.
자, 그 다음 셀렉션 모드라는 부분에 요 두 개만 또 확인하셔야 돼요. 요 두 개가 더 중요해. 나중에 됐다 안 됐다 막 그럴 거예요. 셀렉션 모드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넘버 셀렉션과 유즈 시프트 투 에이드 투 셀렉션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자, 넘버 셀렉션이라고 해서 동적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마 체크가 다들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 한번 꺼볼게요. 이 옵션도 사용자가 한번 바꿔놓으면 다시 사용자가 바꾸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이거 체크 끄시고, 자, 넘버 셀렉션 체크 끄습니다. 오케이. 나올게요. 자, 저희들 지우고 하는 명령어가 이레저였는데 저희들 객체를 선택해놓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기도 해요. 그죠? 근데 안 지워져요. 선택해놓고 델키 눌러도 아마 안 지워질 거예요. 요거 지금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여기 있는 선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거예요. 선의 종류도 바꾸고 중심선도 집어넣고 막 할 건데 저희들이 이제 간단하게 객체를 선택해 놓고 속성창을 이용해서 선의 색상이라든지 선의 종류를 바꿀 거예요. 근데 넘버 셀렉션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뀝니다. 자, 그래서 옵션 들어가셔서 셀렉션에 자, 첫 번째 모드 넘버 셀렉션은 무조건 체크를 해라. 자, 체크할까요? 자,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려져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뭐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뭐 선의 굵기를 지정한다든지 또는 선의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내일 시간에 배우도록 해요. 지금은 색상만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꿔지는지. 안 바꿔지면 넘버 셀렉션이라는 게 체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딜레트 키로 지워지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유저 시프트 투 에이지 투 셀렉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꼭 안 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체크. 두 번째 요거 셀렉션 모드에 요거 체크하세요.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이레이저 한번 써볼까요? 1, 엔터. 자, 객체 선택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클릭하면 첫 번째 거 선택되고요. 다음 거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단일 선택밖에 안 돼. 그죠? 단일 선택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옵션이요. 추가를 할 거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야지 추가가 됩니다. 라는 옵션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선택 취소할 때 Shift 키 눌러서 취소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옵션은요.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는 명령어가 계속 나올 건데 옵션 잘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자, 그 다음 저희들 뭐 시험 보고 할 때는 많이 안 쓸 건데 실무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프리뷰 좀 볼까요?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체크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체크를 한번 해보죠. 체크. 그리고 오케이 하고 나올게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제 마우스를 명령어를 넣지 않고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요, 색이 좀 반전되면서 얘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미리 보기 기능이에요. 그죠? 이 기능이 어디에 쓰이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라인으로 자, 여기에다가 짧은 선 하나 그리세요. 자, 제가 그냥 50짜리 선 하나 그릴게요. 다시 라인으로 여기 위에다가 100짜리 선 그리세요. 다시 여기 위에다가 200짜리 선 하나 그리세요. 다시 여기 위에다가 300짜리 선 하나 그릴까요? 자,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도면 그릴 때 이렇게 겹치게끔 도면을 그리면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 가시다 보면 이렇게 겹쳐 있는 도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겹쳐져 있으니 선택을 하고 싶어도 마우스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냐? 맨 마지막에 그렸던 얘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겹쳐 있는 객체에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select object에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에 있는 100mm짜리 선을요, 위쪽으로 30만큼 옵셋하고 싶어. 자, 옵셋을 한번 해봅시다. 옵셋. 자, 그러면 십자가니까 클릭하지 말고 값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옵셋은 거리값을 넣으라고 하니까. 자, 30만큼 옵셋을 할 거고요. 엔터. 했더니 이제는 지문도 같이 보시면서 마우스 아이콘도 보세요. 봤더니 사각형이니까 선택하라는 소리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시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있는 놈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겹쳐 있는 쪽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요. 클릭하지 마시고, 자, Shift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칩니다. 다음 거, 다시 칩니다. 다음 거, 다시 칩니다. 다음 거, 다시 칩니다. 처음으로. 순차적으로 깔려있는 거를 선택할 때 쓸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치시면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이죠. 근데 이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몇 번을 갔는지 몰라. 자기가 몇 번을 쳤는지. 그래서 저희들 이게 미리 보기 기능 잘 안 써요.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잘 안 쓰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뭐 겹쳐 있는 객체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떤 건지 모르실 테니까 이걸로 사용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얘가 100짜리네요. 자, 미리 보기 창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제 Shift 키 띄시고 클릭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서 클릭하면 여기 있는 100짜리 선이 30만큼 offset할 수도 있겠죠. 뭐 지울 수도 있고 뭐 복사를 할 수 있을 거고 좀 이따 배우시게 될 복사 등등등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겹쳐 있는 객체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실 때는요. 자, Shift 키 마찬가지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클릭이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얘는 미리 보기를 활성화를 시키셔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겹쳐져 있는 객체, 겹친 객체를 순차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시면 미리 보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객체에다가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치시면 객체 다음 순차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 어제 트림할 때 썼던 거 전체 선택이라고 해서 ALL이라고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지울 거예요. 이레이저 ALL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면 도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들 뭐 Shift 키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remove라고 해서 R을 치고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R 치시고 엔터. 그러면 remove 빼고 싶은 거 ALL 하면 다시 모든 게 다 선택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R 옵션을 치고 나면요. remove라고 하는 객체를 취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추가하실 때는요. 다시 A를 치셔야 돼요. ADD.
그래서 R은 remove, 추가는 add의 A. 요 두 개 기능이 있는데 그냥 쓰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기 더 복잡하실 거예요. 그냥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선택 취소하시는 게 훨 나으실 겁니다. 추가하실 때는 A를 치고 다시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능으로 선택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써요. 제가 예전에 도스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선택할 때. 무식하게.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써볼 거예요. 6번 P라는 옵션도 있어요. P, 프리뷰라고 해서 방금 전에 선택한 객체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객체 선택법이 숨겨져 있는 옵션이 무지 많아요. 펜스, F. 자, 저희들이 울타리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쳐서 걸쳐져 있는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P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울타리는 지금 당장 봐볼게요. 이거는. 자, 트림을 할 겁니다. 트림. 자, 얘를 기준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긴 지울 건데, 자, 얘를 기준으로 엔터. 다시 선택하라고 하네요. 펜스, 여기는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 이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펜스 F 하면 울타리를 칠 수가 있는데, 울타리를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울타리를 치면서 걸치는 거. 지금 말해서 얘가 걸쳤고, 얘가 걸쳤고, 얘가 걸쳤죠. 거친 것만 선택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이레이저로 지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레이저로 지울 때도 펜스 그냥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쳐서 하면 울타리 쳐서 걸쳐져 있는 것들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요것만 잘 쓰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겹친 거 쓰실 때 이렇게만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게 객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복사하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복사하기. 자, 여러분들 그렸던 예제 도면 중에 어제 했던 것 중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어제 옵셋 트림 했던 것 중에 자, 여러분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걸로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4번 도면 중에 요거 아마 여러분들 옵셋 기능 써서 원의 중심선을 찾아서 중심 위치에 원을 그리든지 또는 투 포인트로 원을 그리든지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반지름 5짜리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사하는 게 훨 낫겠죠.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지름 5짜리 원을 하나 그립시다. 자, 이 반지름 5짜리가요, 옆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짜리를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단축키는 CO 라고 치셔도 되고요. CP라고 치셔도 복사가 됩니다. 똑같아요. 그냥 CO 쓰도록 할게요. CO, 엔터. 자, select object,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하네요. 객체 선택. 선택이 끝나시면 엔터.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뭘 물어보냐? 베이스 포인트 기준을 물어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복사를 하겠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아무 점이나 찍어서 눈대중으로 갖다 놓으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 맞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저희들 배우시는 지금 이 명령어는요. 두 번째, 무조건 다 기준을 잡으라고 해요. 복사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이동시키기 위한 기준. 회전시키기 위한 기준. 밀러는 좀 달라요. 이 세 개는 같아요.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기준을 잡으라고 하는데 베이스 포인트라고 하는 이 기준만 좀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복사를 할 거고요. 객체 선택 후 엔터. 자, 기준을 어디를 잡을 거냐면요. 원이 5짜리가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그려져 있는 이 원에 이쪽에 있는 4분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4분점에다가 계속 갖다 붙이면 옆으로 땅땅땅땅 알아서 붙겠죠. 그죠? 그래서 얘 도형에 지금 저희들이 그리셔야 될 도면의 기준은요. 4분점을 기준으로 4분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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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이상 복사할 게 없으니까 종료. 다시 엔터 치면 복사 되겠죠. 복사. 선택. 드래그 할게요. 걸치게끔 점선으로 엔터. 다시 기준을 잡으라고 하네요. 자, 바닥에 있는 4분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4분점, 위쪽에 있는 4분점, 이쪽에 있는 4분점. 자, 트림으로 전체 지정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저희들 열심히 좌표로 그렸던 것보다 빠르게 형태 모양을 금방 만드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이거 잘못 지웠네. 아무튼.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요거 말고. 저희들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3번 도면. 자, 3번 도면에 자, 얘도 마찬가지 복사하는 게 나올 거고요. 요거 한번 봐볼까요? 요거. 자, 저희들 어제 그릴 때는요. 옵셋 트림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원을 그려놓고 그죠? 원을 그려놓고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린 후에 이 선을 계속 옵셋해서 중심 위치에다가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얘를 그냥 원만 하나 그려보자고요. 반지름 5짜리 자, 저희들 어제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중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 중심 포인트까지 얼마만큼? 20만큼 이동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을 복사를 하는데 20mm 간격으로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카피. 자, 객체 선택. 엔터. 자, 중심을 기준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여기 베이스 포인트는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자, F8번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이쪽 방향으로 얼마? 20만큼. 다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40이에요. 20 아니에요. 자, 객체 선택은 얘를 했고요. 얘에 대한 기준은 여기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 40, 60, 80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40, 60, 80, 100까지 하시면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 밑에도 이렇게 원을 하나 더 보내야 돼요. 카피, 복사를 할 거니까. 자, 도면을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려면 저희들 십자가는 값을려라 점을 찍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좌표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60에 20만큼 이동될 테니 현재점을 기준으로 골뱅이 베이스점을 기준으로 x는 20만큼 이동해야 되며
y는 마이너스 60입니다. 라고 해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를 찍을 수도 있고요. 20이 아니네요. 잘못 찍었네. 10인가요? 10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10이니까 골뱅이 x는 10, y는 60. 자, 다시 얘를 복사를 해서 기준을 잡아서 옆으로 20, 40, 60, 80까지만 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선들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저희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선도 마찬가지 라인으로 계속 이을 수도 있지만 복사를 쓸 수도 있겠죠. 카피. 자, 선택을 하고 엔터. 원 중심을 기준으로 원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복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카피는 복사하는 기능이고요. 제일 먼저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기준을 잡아야 된다. 기준을 잘 잡자. 자, 이동시키는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을 잡으라고 할 겁니다.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얘에 있는 이 모양을 적당히 이 옆으로 옮겨야 돼. 자, move 단축키는 M입니다. M. 객체를 선택을 하고 엔터. 마찬가지 기준 베이스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네요. 자, 뜻없이 움직일 때는 아무 포인트에서 아무 포인트로 가면 되고요. 자, 만약에 얘를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이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잘 보시고 만약에 얘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로 이렇게 올라가서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자, 객체 선택 후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을 잘 이동을 시키셔야지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회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회전도 마찬가지.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자, 기준점을 잡고 나면 얘는 마지막으로 뭘 물어보냐? 회전시키는 거니까 얘는 좀 추가적으로 각을 넣으셔야 돼요. 회전각. 회전각도는 저희들이 쓰시는 각도계 그대로 쓰여요. 회전각도까지 집어넣으시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자, 회전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직한 선이 하나 있다라고 할게요. 50짜리. 자, 얘 선이 이쪽으로 45도만큼 회전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쪽과 이쪽으로 45도만큼.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45도만큼 또는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시키면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로테이트 아로.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선택, 엔터. 자, 기준을 잡으라고 하네요. 자, 만약에 미들 포인트를 기준을 잡으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위쪽에 있는 끝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이 끝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찍으면 아래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을 잘 찍으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45도, 이렇게 45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베이스는 아래쪽이 될 거고요. 자, 회전시킬 각도가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45도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45도. 자, 플러스 각도니까 시계 반대 방향인 일로 45도만큼 돌아가실 겁니다. 엔터. 어때요? 원본체가 돌아가 버리죠. 나는 가만 남겼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에는요, 옵션이 하나 있어요. 카피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얘가 회전 복사예요. 옵션에 자, 회전 복사라고 해서 회전시키면서 복사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옵션에 카피라고 하는 옵션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자, 로테이트, 객체 선택, 엔터, 기준을 잡아주고요. 자, 회전시킬 각도가 얼마냐? 각도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돌아가 버린다, 원본체가. 선택한 놈이. 그래서 옵션 해봤더니 카피, 복사하면서 회전을 하겠냐? 레퍼런스, 참조라고 해서 각을 모를 때 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도면 나올 때. 일단 지금은 카피만 좀 보도록 할게요. 회전시키겠다, 복사하겠다, 카피 하고 이제 45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예, 객체가 복사되면서 45도만큼 이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자, 얘는요, 우리 어제 그렸던 도면 중에 뭘 보시냐면 요거 여러분들 그릴 때 각도 잡아서 선 그린 후에 원 그렸죠, 그죠? 근데 얘를요, 회전을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자, 요거 조금 이따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쉬는 시간인데 대칭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대칭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대칭 복사 밀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 그렸던 도형 중에 요거, 자, 저희들 신나게 얘 CTR, CTTR로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CTTR로 신나게 그렸어요. 그죠? 근데 봤더니 얘 형상은 이 여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면 대칭시키면 편하겠죠. 그래서 모든 도형들이 대칭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얘도 따지고 보면 반쪽만 그려서 대칭해도 돼요. 그죠? 자, 위에 있는 얘도 봤더니 얘는 대칭이 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칭되어 있는 도면이 많은데 자, 얘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먼저 반지름 10짜리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복사 기능으로 옆으로 4개만큼 복사할게요. 4분점에서 4분점으로, 4분점으로, 4분점으로. 자, 위쪽에 있는 점은 중심점을 찾아서 카피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CTTR로 그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CTTR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밑에도 이제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도형을 가운데 있는 축선을 기준으로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대칭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대칭축.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시켜버리면 형상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코맨드 창에다가 대칭이라고 하는 MI 밀러. 자, 그러면 셀렉트 오브젝트 대칭하고 싶은 걸 선택하라고 하네요. 자, 이 원들은 대칭하지 않을 거니까 위에 있는 원 4개만 드래그 잘 하셔서 또는 클릭 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엔터. 자, 지금까지는 기준점을 찍으라고 했는데 대칭은요, 기준점을 찍는 게 아니라 대칭선을 표현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칭축. 얘는 한 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두 점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한 점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대칭되는 거울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쪽에다 찍으시면 요 한 칸만큼 띄워놓고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될 거고요.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딱딱딱딱 붙여야 되니까 거울을 이렇게 대셔야지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대칭축의 첫 번째 점은요. 여기 4분점 또는 중심점, 여기 4분점 아무 데나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칭축은요. 길어도 되고 짧아도 돼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찍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단 한 점을 두 번 찍으면 안 돼요. 선을 표현해야 되니까 꼭 두 점을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 4분점을 두 번 찍어버리면 안 돼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도 되긴 되는데 한 점을 두 번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중심점부터 다음 중심점인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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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길든 짧든 상관이 없는데 같은 점만 두 번 안 찍으시면 돼요. 당연히 거울을 이렇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아래쪽, 옆쪽, 위쪽 모양이 바뀌겠죠, 그죠? 자, 여기 4분점 찍어볼까요? 아무데나 클릭.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선택했던 점선으로 보이는 이 객체들을 지울래요, 말래요라고 물어보네요. 안 지울 거면 현재 설정인 NO 하시면 되고요. 나 얘 필요 없어, 대칭만 할 거야 라고 하면 Y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NO라고 할게요. NO 하시면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yes 아니면 no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현재 설정값이 기본으로 no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안 지울 경우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기 보시면 저희 카피, 무브, 로테이트, 밀러는요. 저희들 옵셋, 트림, 스탠드로 형상을 만든 후에 같은 형상이 뭐 복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요. 대칭 복사를 시켜서 도면 그릴 때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명령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전부 다 select object라고 하는 객체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 객체 선택은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여기는 표현을 안 했는데 옵션 들어가서 여러분들 만져야 되는 옵션들이 있죠. 꼭 확인하세요. 8번 옵션 OP.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3시 한 10분, 15분쯤에 이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